그래서 을 이른바 공부 호르몬이라고 하죠. 집중될 때까지만 하고 펜을 놓고 일어서야 합니다. 공부는 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자 전성환입니다. 가끔 이런 적이 있습니다. 시험이 다음 주인데 공부는 해야 하는데 정말 하기 싫습니다. 하려고 책상에 앉긴 했는데 유튜브와 재밌는 소설이 유혹하죠. 이 유혹에 10분만 보고 10분만 있다가 그러면서 몇 시간을 보낸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공부를 안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꼭 공부를 잘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가 좋다는 것은 기억력, 분석력, 추리력 등 대뇌의 기능이 뛰어난 것이고, 공부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지능이 아니라 공부법의 효율성입니다. 공부에는 특별한 재능이나 지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의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머리는 공부해야 한다고 계속 외치는데 몸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저장이 되지 않겠죠. 이런 상태가 바로 내가 공부하기 싫은 상태인 셈입니다. 만약 책만 폈을 뿐인데 뭔가 막연한 공포심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목적부터 다시 생각하세요. 분명한 목적을 아는 게 바로 공부의 시작입니다. 책상 앞에 앉기 전에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공부를 함으로써 어떤 성과를 이룰 것인지 생각하고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공부가 한결 쉽고 즐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뇌는 뭔가 달성할 때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때 우리 뇌는 그런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도파민, 세로토닌 등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보약 같은 것이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습관을 만들려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의지를 갖추려면 성취감이 있어야 하고 즐거워야 한다는 것이 요지인데요. 말처럼 쉽진 않죠. 일단은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만 하고 나면 우리 뇌의 좌우에서 의욕을 북돋아주는 측자핵이라는 신경군이 활성화되고 의욕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것을 작업 흥분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든 자신의 마음을 다독여서 공부를 시작만 하면 측자핵이 도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행하고 습관을 들이는 일이 쉽지는 않죠. 하지 않던 공부를 한다는 것은 변화를 의미하는데 원시적인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계는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동물들이 언제나 똑같은 걸 습관대로 되풀이하는 것이 바로 이 변형계 때문인데요. 인간의 전전두엽은 공부해야 한다고 독려하지만 동물적인 변형계가 반발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공부 계획일수록 변형계의 두려움은 커지기 때문에 작은 계획으로 시작해서 변형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견딜 수 있는 아주 작은 계획이라고 변형계를 속여야 합니다. 공부해야겠다 생각이 들 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냥 바로 시작하면 변형계는 대수롭지 않은 변화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책상에 앉아서 시작하세요. 그럼 내가 도움을 줄 겁니다. 공부에 도움을 주는 호르몬은 도파민과 세로토닌입니다. 우선 도파민부터 살펴볼까요? 도파민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분비가 활발할 때는 집중력이 높아지며 탐구력과 창조성이 발휘됩니다.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하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뇌에 도파민이 끊임없이 분비되게 하려면 A십신경, 쾌감신경이 자극돼야 됩니다. 그럴 때 30분 정도 가벼운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운동을 해도 도파민이 분비가 되거든요. 하지만 흥분과 쾌락을 추구하던 도파민은 무언가에 익숙해지는 순간부터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파민과 더불어 공부에 도움을 주는 호르몬으로 세로토닌이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정서적이거나
감정적인 행위, 수면이나 기억, 식욕 조절 등에 관여하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극이나 통증에 많이 민감해지게 됩니다. 세로토닌이 많아야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세로토닌은 아주 예민한 신경물질이어서 한 번에 소량만 방출되고 분비 시간도 30분 정도로 아주 짧습니다. 효과가 지속되는 것도 길어야 1시간 30분 정도이기 때문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거나 창조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뇌가 움직여주는 시간은 30분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그 30분 동안은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최적의 상태로 뇌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을 이른바 공부 호르몬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쉽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걷고 친구들과 어울려 즐겁게 놀면 됩니다. 공부는 30분의 순간 집중이 핵심입니다. 집중될 때까지만 하고 집중이 흐트러져 노르아드레날린이 발동하기 전에 펜을 놓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도록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뇌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무료한 반복은 싫어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30분마다 주제를 바꿔서 교차 배치를 통해 공부하도록 균형을 잡는 것도 필요합니다. 감정도 공부나 창조적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과 기억은 같은 회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감정이 좋은 상태면 기억도 좋아집니다. 감정은 단순하고 원시적 충동이 아니라 인간 지성을 고도의 수준에 이르게 하는 뇌 기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동은 뇌를 활성화하는 가장 훌륭한 촉진제입니다. 뇌는 무의식 중에 감동을 맛보기 위해 노력하고 감동의 감각을 잘 기억해 보관해 둡니다. 무엇인가 좋은 음악이나 영화를 보면 뇌의 피로감이 해소되는 것도 이런 원리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게르트레예는 실험 대상들을 기분의 상태에 따라 명랑한 그룹과 우울한 그룹으로 나눈 후 자연과학 분야의 책을 읽게 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책을 읽은 다음에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실험에서는 두 그룹 사이에 별 차이가 없었지만 그 내용을 응용해서 문제를 푸는 실험에서는 달랐다고 합니다. 명랑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문제를 훨씬 잘 풀게 되더라는 거죠. 명랑한 기분일 때 우리 뇌의 신경세포를 연결해주는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뇌가 정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담당하는 뇌내 피질과 감정을 느끼는 변연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감정 상태가 좋으면 학습에 필요한 사고 능력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좋은 감정을 느낄 때 생각하고 사고한 힘이 세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활동으로 뇌의 기억력, 형상 능력을 키워보세요. 뇌에서 기억을 관장하는 핵심 부위는 해마입니다. 해마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부한 내용을 몇 년 동안 기억하려면 해마가 그것을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바로 정서 기억을 담당하는 편도체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에 있는 편도체는 온갖 신경해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희로애락의 정서를 저장할 뿐만 아니라 경험을 점검하고 의미를 생성시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이 편도체가 빠르게 발달하기 때문에 사춘기라는 시기를 겪게 됩니다. 감정 반응이 아주 빠르게 변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춘기 때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전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는 이런 감정적 요인을 잘 활용해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간혹 선생님이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나 영화 배우를 닮았다는 이유로 수학을 좋아하게 되고 시험때가 되면 수학을 제일 열심히 하기도 하는 학생들이 있죠. 바로 이런 작용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언제 얼마만큼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아야 하고 이를 적절하게 풀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합니다. 주말에는 가족이 함께 가벼운 산행을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영화나 연극 관람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는 것도 뇌를 기분 좋게 하는 방법입니다. 교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운동입니다. 좁은 장소에서 신체의 근육을 최대한 이용하는 뇌체조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의 정서가 안정되고 학습 효율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춘기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때이므로 뇌의 회로를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운동은 손해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목표량을 지키면 스스로 좋은 선물을 주는 것도 방법이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참아왔던 게임을 한두 시간 한다든지 자신을 독려할 작은 목표가 있으면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이 생겨서 편도체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청소년의 뇌와 학습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나는 왜 공부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전두엽은 이성적인 판단을 주로 담당하는 뇌 부위로서 우리 몸의 많은 기능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성장하면서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자신이 공부해야 하는 목적과 이유, 동기에 대한 답을 찾는 일이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나는 무엇을 할 때 기쁜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런 질문을 되뇌는 동안 전두엽을 비롯해 아이의 뇌가 중요한 체계를 잡아가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분할해 놓고 마라톤을 하듯이 중간 진도를 체크하고 동기부여가 될 작은 목표를 여럿 만들어 이뤄나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아이가 법과대학을 가야 한다거나 의사가 되어야 한다거나 그런 최종 목표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중간중간 이뤄내는 성과를 칭찬하지 않는다면 성취감을 맛보지 못하고 아이가 지치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영재였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학업에 흥미를 잃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누구나 작은 목표를 통해 중간중간 성취감을 누리는 과정은 중요한 것입니다. 뇌는 과학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행복한 인생도 현명한 공부법도 뇌과학을 알면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과학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